어릴 적 집안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막내 동생을 입양 보내야 했던 60대 남성의 가족들. 30년 전 입양 기관을 통해 다시 만나 동생의 결혼식에 갈 것을 약속했지만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됐는데 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오는 6월 막내 동생과 재회를 앞두고 있는 김동일 씨의 사연을 사건 현장에서 들어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을 좀 만나볼 시간인데 참 예전에 이런 일 많았어요. 네. 동생, 너무 어려가지고 동생 입양 보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헤어졌다 못 보는 경우인데 드디어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왔군요. 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속초에 살고 계시는 60대 김동일 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남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동일 씨가 12살이 되던 67년도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머님이 이제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다가 이 막내만 입양을 보낼 것을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생기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 20년 지나서 89년도에 스웨덴으로 입양가 있던 이 막내 동생과 연락이 되어서 입양기관 통해서 이 막내 동생이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당시에 또 가세가 기울어서 못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89년 이후에 30년간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스웨덴에 살고 있는 이 막내 동생 김순옥 씨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따님이 스웨덴에서 한국어 공부해가지고요. 우리 엄마의 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한국 대사관에 신청을 했고 그 한국 대사관에 신청이 된 사연을 한 경찰관이 아주 열심히 도와줘서 오는 6월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내용들은 모두 이 김동일 씨가 서울 수서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를 쓰면서 사연들이 알리게 됐습니다. 제가 좀 사진 설명을 하면요. 이게 89년도 그러니까 67년도에 헤어졌다가 22년 만에 이제 89년도에 한국에 와서 막내 동생과 만났던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결혼식을 해서 스웨덴을 가려고 했지만 그렇죠.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헤어지고 좀 다시 이제 30년 만에 재회하는 어떤 순간인데 이 동생이 입양된 후 20년 만에 만났지만 또 30년이 지난 긴 시간 동안 이별한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참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다시 동생과 만남을 앞두고 있는 김동일 씨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사남매를 키우기 힘드니까 막내를 이제 입양을 한 거죠. 내가 12살, 걔가 3살 때? 그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은. 그 입양사에서 이제 사진도 자주 보내줬고 편지는 이제 주고받은 것까진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해서 끊긴 거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었기 때문에. 순옥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한번 이제 만나게 됐었어요. 결혼식을 한다고 초대를 했는데 저희가 결혼식을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못 갔어요. 못 가는 대신에 이제 뭐 한국 전통식으로 해서 회물을 보냈는데 금이 반출이 안 되는 걸 저희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또 바로 돌아왔으면 되는데 2달 만에 돌아왔나? 아마 이제 오해가 생겼겠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연락이 끊겼어요. 예. 이제 만났다가 결혼식 때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또 동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과거에 그런 생각 했지 않게 나를 버렸다는 어떤 그렇죠. 마음도 있었고 또 가족들은 그런 미안함도 있는데 못 만났단 말이죠. 어머니가 저는 제일 걱정해요. 어머니 아마 그 막내딸 3살 때 아마 입양을 보낸 것 같은데 그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또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자주 보내놓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입양기관에서 사진하고 이런 걸 줬나 봐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던 것 같고요. 편지도 당분간 주고받았었는데 이제 너무 어렸다 보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편지까지 끊겼다고 하니까요. 어머님은 소식도 못 듣고 너무 가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 그 20년 전에 이제 89년도에 만났다라는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67년도에 이제 입양이 됐다가 89년도에 이제 입양기관의 주선으로 이 사남매 어머니가 한국에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순옥 씨가 스웨덴 그 약혼자까지 데리고 와서 만났는데 그래서 결혼식에 꼭 가겠다고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아까 김동일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때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다고 해요.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도저히 이제 스웨덴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결혼식 패물이라도 보내야겠다. 저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에 이제 결혼 사진이 있었는데 그 작은 오빠가 결혼할 때 지금 막내 동생인 김순옥 씨가 결혼식에 참석했던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래도 순옥 씨 결혼 그 식에 가지는 못해도 패물 모아놓은 것들을 다 모아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게 금부치 같은 게 이제 세관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2달 뒤에 반송돼서 오니까 이순옥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결혼식 초대는 가족도 안 오고 예. 아무것도 안 오고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이제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네, 거죠. 지금 보니까 저 맨 뒤에가 이제 큰 오빠고 작은 오빠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습인데, 근데 89년에 저렇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30년 만에 또 연락이 되는데 야, 어떻게 또 연락이 됐습니까? 인연이 또 된 것 같아요. 올 2월 달인데요. 순옥 씨의 둘째 딸이 이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한국학과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대사관을 통해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졸업식 이런 데 갔는데 대사관 지금 갔는데 이 가족들 인적 상황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대사관에서 한국의 수서경찰서라든지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좀 연결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게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황에서 인적사항 이렇게 갖다 주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쉽지 않았을 것 문제는 같은데. 순옥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오빠들 이름까지 명확하게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해진 건데 경찰한테 이 순옥 씨가 얘기한 거는 과거에 순옥 씨한테 도움을 줬던 먼 친척의 이름하고 연령대예요. 예, 예. 그거만 이제 경찰한테 제공을 했고 그게 단서가 된 거고요.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강종구 경감이라고 하는데 이 강 경감이 헤어진 가족 찾기 이거는 또 전문가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넘겨받은 친척의 이름과 연령대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 조회를 했겠죠. 한 70명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 70명을 줄여가지고 한 10명으로 선정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 그 순옥 씨가 기억하는 친척을 찾은 거예요. 친척을 찾고 그 친척을 찾은 다음에 오빠의 연락처까지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종구 경감에 일일이 전화한 어떤 숨은 노고가 없었으면 찾기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막내 동생 드디어 이제 연락이 됐단 말이에요. 저렇게 연락을 일일이 전화한 가운데 이제 찾게 됐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김동일 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단은 뭐 날아갈 것 같았다라는 소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예. 이렇게 가족을 찾기 위한 이 노력이 이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이 순옥이 막내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었다. 오히려 그 순옥 씨의 막내 딸 이름이 미카엘라군요. 이 미카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어 공부해서 대사관 가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찾았다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참 보면 지금 이제 사촌들끼리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러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노력이 잘 빛을 발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찾게 되니까 이제 김동일 씨가 강종구 경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네. 그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것도 큰 선물을 할 수 없으니까 최대의 큰 선물이 손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편지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경감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오해와 해안이 풀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김동일 씨의 그 아드님은 또 그 스웨덴 대사관의 김시몬님한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감사의 편지까지 이제 보내드렸는데, 동생과 이제 2번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4년 전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전까지 아이고. 막내 딸을 정말 무척 그리워하셨다고 하는데, 김동일 씨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가 내내 이제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4년 됐어요. 좀 일찍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도 보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장소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쪽에서 연락을 안 했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한편으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연락 닿는 순간에 다들 기뻐했어요. 온 식구들이 다. 굉장히 흥분돼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동안 이제 한번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게 된 거니까 감회가 더 새롭고 이제 좀 뭐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만나면 뭐 우선 껴안아야 되겠죠. 껴안고 미안하다 뭐 그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제가 모자라 가지고 더 신중 있게 헤아리지 못했던 점이 가장 미안하고 하여간 뭐 무조건 미안하죠. 어머니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만났는데 결혼식을 못 갔으니까 그게 서로 이제 오해가 생겨서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 이미 4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2015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결혼식에 폐물도 주고 뭐 할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갔기 때문에 혹시나 많이 서운해한 거 아니냐, 갈 걸 너무나 아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좀 계셨으면 이 만남이 더 빛났을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럼 미안한 마음이 앞서겠죠. 막내 동생이고 또 3살 때 입양 보내서 이렇게 몇십 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뭐 50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니까요. 순옥 씨 마음이 굉장히 아프네요. 이 그렇죠. 김동일 씨네 가족보다도. 예. 입양을 갖고 본인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양을 갖고 만나서 유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쯤 되면 가족이 좀 와줄 줄 알았는데 딱 끊어버리니까 순옥 씨 입장에서는 나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버려졌다고 오해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 금 보내가지고 반송된 거를 모르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순옥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연락이 서로 이제 끊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텐데 50년 동안에 이제 2번의 이별 다시 이제 재회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제 회한도 남았겠고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것을 잘 풀어서 가족의 어떤 기쁨이라고 할까요? 만남의 어떤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또 어머니의 어떤 다시 만나지 못했던 그 회한이 있을 텐데 서로 이렇게 손잡아 주면서 어머니도 좀 기렸으면 하는 바람이 들면서 오늘 사건 반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